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초밥쌤 김문영입니다. 오늘은 올해 2025학년도 재외국민 특례 12년 특례생들이 지원하는 그 대학별 평균 지원 인원과 그리고 등록 실제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응시를 해서 올해 합격해서 들어간 친구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3월 입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별 평균 지원 인원과 실제 등록 인원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.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올해 지원할 때 아이들이 몇 점 정도 선을 가지고 있을 때 지원을 해서 합격이 될 수 있느냐, 예상 합격선이 이제 어머님들이 많은 비용을 내고 그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이렇게 내면서 그런 그 컨설팅을 받으시는데 저도 역시 컨설팅을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일단 그 조바심 내신 어머니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부분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학과나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지는 것, 자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다른 유튜브 영상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간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 10분 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2025학년도 재외국민특례 12특 그 12특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많이 줄 거예요.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정도 제가 예상하는 건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가 12특이 많은 마지막 선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이후부터는 3특이 다시 증가하고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12특 올해 특성은 인원에 대한 꾸준한 증가입니다.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지역들이 이제 아직은 그래도 중국 쪽이 좀 많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또 시비트 가이들이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선호 대학 학과 치중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.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과들, 그죠? 뭐 특별하게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의학 수치안을 가는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고서는 일반 학과를 지원할 때 눈에 띄게 3특이든 12특이든 선호하는 대학과 학과가 치중되어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도 벌써 연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, 3특생들이 했고요. 연대보다, 고대보다는 또 연대를 많이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. 12특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연대가 확실하게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.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보니까 최근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2023년, 24년, 올해 25학년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지난 거를 반영했을 때 정량 평가에 대한 반영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. 어머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량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량 평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SAT든 AP든 뭐 또는 공인 성적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. IB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내신이야 뭐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제외 한국 학교를 제외한 그러니까 나이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한국 학교 학생들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GPA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개인적으로. 많은 입시 관련자들이 얘기할 때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맞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만큼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에서 조금은 그 반영하는 비율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높지는 않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정량평가 반영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거라는 거. 요게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2025학년도의 재외국민 특례에서 보여지는 뚜렷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대학별 평균 지원 인원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쟁률과도 연관이 되는데요. 또한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을 때 등록되는 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학 같은 경우 이제 연대하고 성대,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8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. 근데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는 꽤 많아요. 지원자는 많은데 최종적으로 등록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수는 점차적으로
그 21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24년까지는 감소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이제 주로 평균적으로 지원을 했어요. 그 중에서 이제 평균 등록 인원은 60명에서 80명 내고, 그다음에 연대나 성대 같은 경우에는 200명 내. 그러면 요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 인원과 비교를 하면 경쟁률이 대략 몇 대 몇이다라는 건 계산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. 몇 명이 이렇게 등록을 했는지.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루트 통해서도 이렇게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쪽에서는 이거를 공개를 좀 꺼려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, 나와 있는 해가 있고 안 나와 있는 해가 있는데 보니까 이대는 아주 최소예요.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비트 가이드들이 지원하는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 이대 같은 경우에는 어, 400명에서 500명 내외, 요거보다는 좀 적어요. 실제로. 그래서 평균 등록 인원은 60명 기준으로 좌우로 평균 등록 인원이 이제 등록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판단을 하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대학별 예상 합격선이에요. 이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했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저도 이제 인강 수업을 다른 해외 지역, 유럽 쪽에 있는 아이들,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그룹이나 또 팀별, 그룹별,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수업을 SAT, AP, 토플, 뭐, 심지어는 이제 토익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해드리기는 했는데, 어쨌든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, 각 대학, 그 12년 특례들이 6개 대학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 대학들을 기준으로 해서 인문계와 자연계에 실제로 합격했던 학생들의 평균, 그리고 제가 또 컨설팅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그 성적에 그 대학을 합격했다라고 했을 때 평균점을 내봤습니다. 그랬더니 대략 요런 그 표가 그려지더라고요. 그래서 요 부분은 올해 지원하시는 어머님들이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인문사회계열, 그러니까 어문까지 해서 인문사회계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인문 쪽에서는 이제 상경을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GPA 성적이 4.1, 상경 계열은 좀 높죠. 그죠? 4.2 이상이 되어지는 게 맞고요. SAT 같은 경우에는 1490점 이상, 그 다음에 상경 계열은 1520 이상. IB나 AP를 하는 학교 출신 아이들은 IB 같은 경우에는 프리디그로 하실 때 40 정도, 그 다음에 AP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7월 중순 정도에 그 지원하고 난 다음에 점수가 IB도 그렇고 AP도 그렇고 그다음에 A레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.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프리딕으로 다 이제 지원을 하시는데 A레벨 같은 경우에는 그 AS 성적으로 먼저 대체할 수도 있죠. 그죠?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정도의 성적을 갖는 아이들이 되더라. 그럼 이제 자연 계열은 어떻느냐?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문 쪽보다는 조금 높아요. 실제로.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도 평균 4.2 이상은 다 되어지는 게 자연계열 또는 이제 공과계열. 공과계열하면 요즘에 많이 이제 치중하는 게 기계나 신소재학과를 치중을 하죠.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되는 학과들이 평균적으로 내신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4.2 이상 되는 친구들. SAT 같은 경우에 1530과 1540 이 부분이고요. IB나 AP는 이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. 그래야 합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컨설팅을 진행했던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했던 아이들 대상으로 했을 때 합격선이 이 정도 선이 나오는 겁니다. 그다음에 토플은 제가 점수를 적어놓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건 왜 적어놓지 않았냐면 실제로 의대나 간호학과를 제외하고서는 토플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. 그냥 1차적으로 아이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그 제출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정도에 넣어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지. 얘가 이만큼이 높은 뭐 117점이 있다고 해서 되는 합격을 하고 110점이라서 떨어지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이제 학원들이나 입시 관계자들이 이 부분을 강조를 해가지고 막 점수를 더 따야 된다. 115점 이상은 있어야 된다.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설명회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. 요게 예전에는 그 8년 전만 해도 그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있었거든요. 그죠? 그래서 뭐
100점 이상일 때, 또 110점 이상일 때 이 기준선이 있었지만 그게 없어진 지가 벌써 8년이 넘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토플 점수는 아이가 그 어느 정도 자기의 노력을 해줬는지 그리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정성평가 부분에서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정량평가에서도 평가가 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지만 이게 합부를 그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잘못 써놓으면 괜히 어머님들이 막, 그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뭐 서성한까지 이렇게 다 봤을 때 그 고대 같은 경우에는 90점대 후반인 친구가 합격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또 연대도 그런 친구도 있고요. 그 이제 과를 선택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래요. 굳이 토플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세 자릿수를 가지고 있으면 웬만큼 기재할 수 있는 거, 그죠? 서류에 접수하실 때 기타 서류 정도에 자기가 기재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대학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죠. 그래서 100점 이상을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의학과를 치려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의학 수치안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그다음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보다 조금 낮죠. 3.9, 연대 고대는 3.9, 4.1, 자연계열은 4.1 이상. 그다음에 SA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어떤 부분이 요거 보실 때 좀 낮게 잡혀 있는 거 아니냐.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평균점이에요. 그러니까 평균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보다는 다 높은 친구들이 있고 요 아래 점수 1400점대 초반인 친구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아시겠죠?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IB나 AP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38점, 39점, 39점, 40점 요 정도 이상을 이제 프리dig으로 제출했던 친구들 얘기하는 거고요. AP 같은 경우에는 최소 AP 학교인 경우에는 뭐 15개, 16개 가져가는 친구도 있어요. 보통 10개 이상씩 가져가는 게 이제 AP 학교 출신 애들이고 A레벨 같은 경우에는 A 정도 받는 점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서성환을 보시게 되면 서성환은 그래도 이제 6개 선호하는 그 하드 중에서 그래도 1그룹 여기를 1그룹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서성환이 2그룹이라고 봤을 때 점수는 비교적 조금은 낮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정도 성적을 가지고 보시면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이 부분들은 이제 어머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은 나중에 캡처해 놓으셨다가 참고해서 아이의 성적에 맞게끔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올해 어쨌든 좋은 성적들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설명하고요. 여기에 대한 기타 다른 그 서류에 대한 접수 방법 이런 부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2달 전인가요? 4월 초쯤에 아마 제가 올려놓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서류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유튜브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